2015년도 3월 달에 시행했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해서 음악 파일을 받는 거래요. 동영상을 보는 거라면 주문형 비디오지만 이거는 주문형 뮤직이네요. MOD. VOD는 주문형 비디오, 비디오 온 디맨드. 이거는 뮤직 온 디맨드. 4번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 문제. 아스키 코드 나왔네요. 아스키 코드. 그래서 존 비트가 3개고 디지트가 4개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계속 문제가 이거 똑같은 게 나오네. 그렇죠? 전자우편과 관련한 스팸.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는 아닙니다. 스팸은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광고성 문자를,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크, 쓸데없는 거다라고 해서 정크 메일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예. 2번이 답이다. 그 다음 디스크 정리를 수행하면은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사용자가 설치해 놓은 파일 폰트 중에서, 글꼴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 불필요한 것만 삭제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만. 자,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래요. 스마트 TV지 뭐. 이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스마트 TV 이런 거 너무 쉬워서. 그 다음 문제. 이미지 형식에 관한 멀티미디어 형식이라는데, 이미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BMP라든지 GIF라든지 PCX라든지 JPG라든지 TIFF라든지. 웨이브는 오디오죠. 오디오. 예, 소리입니다. 소리. 7번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복원 시스템, 복원 지점을 설정해 준다.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으면 컨트롤 알트, 컨트롤 시프트 ESC 키 눌러서 이 프로그램 작업 관리자,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 가서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다.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하드디스크의 파일이 손상되었으면 조각모음 실행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스크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손상된 거를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장치관리자 이용하면 드라이브 업데이트 실행해서 어쩌고 저쩌고 맞는 말이고, 세 번째가 틀렸네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포털. 그러니까 성문, 또 큰 집, 대저택의 출입국, 출입문, 이런 걸 포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많아요. 그렇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뭐가 많아요. 그걸 포털이라고 부르는 거죠. 9번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이다. 원본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아니에요. 뭐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뭐만 그랬네요. 그게 틀렸네요. 그렇죠? 상관없이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컴퓨터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기능을 핫 플러그인, 핫 스와핑이라고 불러요. 예. 플러그인 플레이는 꽂으면 인식한다는 뜻이고요. 채널은 뭐냐면, 채널은 CPU에 간섭 없이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채널은
인터럽트는 중단 개입이라 그래서 컴퓨터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마저 일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를 인터럽트라고 부릅니다. 얘네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번에 핫스와핑의 문제가 나왔네요. 제어 기능 1번 입력하는 기능이니까 입력 기능이고 4번에 연산 기능이니까 연산 수행하니까 연산 기능이고 3번에 기억하는 거니까 기억 기능이고 4번은 감독 지시니까 이게 제어 기능 맞네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네트워크 통신의 접속에서부터 완료까지 과정을 7개로 나눠놨어요. 이거를 OSI 7계층이라고 부릅니다. OSI 7계층 나와 있고요. 거기에 계층에 순서가 있을 겁니다. 해설해 보니까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그 다음에 표현, 응용 7가지. 예. 이 계층도 시험에 나오는데 물리 계층이 제 하위 계층이고요. 예, 응용 계층이 제 상위 계층입니다. 이때 뭐 TCP, IP에서 TCP는 어느 계층이고 IP는 어느 계층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복사, 이동, 삭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에는 별표라든지 물음표 같은 이러한 특수 문자들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14번 컴퓨터 처리 능력에 따라서는 슈퍼컴퓨터, 대형, 중형, 소형이라고 불리는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뭐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것들, 퍼스널 컴퓨터 이런 말들은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아니면 혼합형 하이브리드냐 이건 데이터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첫 번째가 틀렸다. 학교를 나타내는 기관 도메인이 있는데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미들 스쿨, 하이 스쿨, 고등학교는 HS입니다. HS, 하이 스쿨. 그 다음에 대학교, 그러니까 학위를 주는 대학교, 전문대학이든 공업학사, 전문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년제 일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은 다 아카데미로 들어갑니다. 직업훈련학교 중에서도 2년제가 있어요. 거기도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줘요. 그러면 그런 직업훈련학교도 A씨라는 도메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란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네 번째는 테라바이트, TB. 1번은 KB, 킬로바이트, 2번은 MB, 메가바이트, 3번은 기가바이트, 4번은 테라바이트. 입출력장치 중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 터치 했으니까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OCR의 R이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는 지로용지 같은 경우에 보면 숫자들이 써 있거든요. 그걸 읽어 드리는 거죠. 트랙볼은 마우스에 예전에 볼 마우스 있었어요. 구슬이 달려 있는 마우스를 뒤집어 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야구공 크기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그 볼을 움직여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트랙볼이라고 했어요. 자그마한 트랙볼도 있습니다. 입력 장치고요. LCD는 모니터 장치 말하는 거잖아요. 화면 장치. 출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LCD, LED 이런 건 다 출력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스플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서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인쇄 중일 때라도 다른 거를 실행할 수 있다. 근데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방향, 매수 이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인쇄 5세트를 인쇄하라 그랬는데 2세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취소하고 다시 인쇄 명령을 걸든지 해야 돼요. 가로로 인쇄할 걸 모르고 세로로 인쇄했어. 그럼 취소하고 다시 가로로 바꿔놓고 인쇄 명령을 걸어야 되겠죠. 용지 방향이나 용지 종류나 인쇄 매수들은요, 인쇄하기 전에 설정하는 겁니다. 인쇄 명령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고 인쇄를 해요. 그러면 이 인쇄되는 내용이 스풀에 들어가는 거죠. 스풀에 들어간 거는 정지시키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취소하거나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인쇄 명령에서 바꿔야 돼요. 그냥은 못 바꿉니다.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았을 때 원인인데, 키보드 연결이 빠져 있으면 부팅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키보드가 빠져 있어도 부팅이 되게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러나 전원 공급 장치 이상이 있으면 부팅이 안 되고, 롬 바이오스가 이상이 생기면 부팅이 안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부팅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부팅이 안 되겠죠. 파일 영역에 손상이 입으면 상관없이 부팅이 되지만, 근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키보드 연결의 이상이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파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는 부팅돼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이상한 겁니다. 저 같으면 대번에 민원 제기할 거예요. 20번 컨트롤 A, Alt A가 아니라 컨트롤 A를 눌러야 전체 선택이 되겠죠? 여러 개 중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했는데, 클릭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는 거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버리면 걔는 다시 해제가 돼요.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연속되지 않은 거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고요. 연속되는 거는 쉬프트 키를 누르는 거죠. 3번과 4번은 또 바뀌었네요. 그렇죠? 엑셀. 자동 필터가 설정된 표인데요. 자동 필터라는 건 뭡니까?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이거만 돼요. 같은 항목에서는 이거 놔도 되고 이거도 돼요.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거, 이건 당연히 되지만, 주소가 서울이고 이거나 성별이 남자이거나 이런 건 안 돼요.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이거나가 안 됩니다.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이거나 이건 돼요. 같은 항목에서는 이거나도 돼요. 시트 보호는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이라고 하는 속성을 설정해 줘야 돼요. 해제를 하고 시트 보호하면 그 잠금을 해제한 데는 데이터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은 다 되어 있고요. 숨김 속성만 안 되어 있습니다. 숨김 속성. 숨김 속성도 해주고 시트 보호를 해버리면 그 안에 어떤 입력을 했길래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는 보여도 수식 입력 줄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잠금 속성이나 숨김 속성을 하더라도 시트 보호라는 명령을 걸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A의 두 번째 65부터 C의 두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됐을 텐데, 자기 자신까지 합을 구하래요. 뒤에 두 번째 셀에 자기가 들어있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더하래요, 합을. 그럼 자기 자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는 이상한 답이 나와요. 이게 순환 참조 에러입니다. 순환 참조. 1번의 샵샵샵샵은 뭐죠? 자릿수가 부족한 거고요. 2번의 NUM 넘버는 뭐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계산하기 힘든 거. 3번의 REF는 오류 메시지죠. 오류인데 리퍼런스 참조 오류가 난 거예요. 참조 오류. 그러니까 3번이나 4번을 우리가 답으로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나는 거는 뭐냐면 순환 참조 경고가 나타나요. 경고. 예. 오류는 아니고요. 경고가 나타납니다.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10하고 20을 더했어요. 그래서 는 이 두 개를 더하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보세요. 이 두 개를, 왼쪽 거 두 개를 더하라 그랬는데 제가 왼쪽에 있는 값을 바꾸면 알아서 바뀌겠죠. 근데 A라고 하는 것 앞에다가, A라는 것 앞에다가 칸을 삽입했어요. 앞에 있는 칸을 삭제했어요. 앞에 있는 칸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왼쪽 거 두 개를 더하라 그랬는데 그 왼쪽에 있는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게 REF 에러예요. 참조의 오류.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더해놓고 는 sum 해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걸면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는 sum 아까 순환 참조 경고 나타났었죠? 네, 그렇게 나타나요. 네. 답은 해결할 수가 없죠. 이거는 24번. 아까 마지막 문제가 이런 파일 형식이 있었는데 XLS는 엑셀이고요. 일반 통합 문서고 XLT는 서식이에요. 서식. 근데 뒤에 M자가 들어가면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고요. T인데 M이 들어가면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이고요. 뒤에 X가 들어가면 SLS X로 들어가면 일반 통합 문서고 XLT X로 들어가면 일반 서식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TXT는 탭으로 분리된 거 탭. 그 다음에 TAB, TXT는 탭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CSV가 있어요. CSV. 이거는 쉼표로 구분된 거고요. PRN은 공백으로 분리된 겁니다. 1번과 2번이 서로 바뀌었네요. 25번 정렬 기능. 정렬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름차순을 하던 내림차순을 하던 공백은 무조건 맨 뒤로 박혀요. 제외시켜요. 본래 공백이라는 값이 숫자나 글자보다도 값이 작아요. 그래서 엑셀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오름차순 해라 그러면 공백이 위로 올라갑니다. 내림차순 하면 공백이 내려가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공백이라는 값을 별도로 계산을 해요. 아, 비어있구나, 얘는 제외시킨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름차순 하던 내림차순 하던 간에 공백이 들어있는 거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6번 뒤에 두 번째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92점은 몇 점입니까? 몇 등입니까? 97이 1등, 94가 2등, 92가 3등이니까 랭크 3에 의해서 1이면 천하, 2면 대한, 3이면 영광인데 이건 영광이라고 나오겠네요. 3등이라서 1등은 천하, 4등은 기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제목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범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도 있고 축. 그때 계열이 벌어졌네요. 계열이 벌어졌어요. 예. 계열 서식이 바뀐 거죠. 뭐.
왼쪽에 있는 갑축이나 아래쪽에 있는 항목축은 변동이 없어요. 이 차트 영역에 뭐 모서리가 둥글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28번. 데이터 유효성 기능에는 오류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고, 정보, 중지 세 가지가 있는데 확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 55,000원이 몇 퍼센트 해당하냐 물어봤는데요. 자 보세요. 얘는 Hlookup Vlookup 데이터 가로로 달렸으니까 Hlookup 써야 되겠죠. 일단은 3번 4번 Vlookup은 땡. Hlookup에서는 뭐를 쓰는 겁니까? C의 다섯 번째 55,000원이 이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땡. 이거는 룩업으로 계산했어요. 룩업으로. 룩업은 우리가 한 번도 설명을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V룩업은 아니라는 거, H룩업에서도 컴마 1이 아니라 컴마 2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답은 1번 밖에 없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틀 고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 고정하면 화면에서는 고정이 되지만 인쇄할 때는 그냥 그대로 인쇄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 페이지마다 고정적으로 인쇄되는 내용을 설정해 주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틀 고정이라는 말은 화면용이지 인쇄용은 아니에요. 틀 고정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인쇄 시에 반복되는 행위 어디냐 라고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맞는 거죠. 그 다음 31번 이게 뭘까요? 또 나왔네. 합계 점수가 70보다 작은 경우 65 하나 나왔고요. 90에서 95 사이니까는 92, 2, 94, 셋 3개 나왔네 뭐. 네, 이 문제네.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 간격에 따라서 추세를 표시하는데 조용한 게 뭐게 차트냐 봤더니 추세하면 제일 나타나는 게 좋은 게 꺾은 선입니다. 꺾은 선은 추세형으로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날씨가 온도가 변화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오늘이 몇 도, 몇 도, 몇 도. 그러면 날짜별로 온도를 적어 놓고 이 온도에 따라서 음료수 판매량이라든지 뭐 호빵이라든지 요즘 패딩, 롱패딩 유행이잖아요. 근데 롱패딩은 날씨가 더워도 입을 것 같아. 요즘 한동안 유행할 것 같으니까. 그 평창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동네도 보니까는 롱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온도에 따라서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쓰는 게 바로 꺾은선입니다. 추세를 표시하는데 아주 좋아요. 33번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드는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돌아갑니다. 일반 차트로. 예. 34번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다 작업이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새로운 매크로를 기록할 때 과정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지정하였다. 바로가 키를 컨트롤 대문자 C로 지정했다. 새로운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매크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지정했다. Alt F8이 뭐예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아니고요. 매크로 목록 상자입니다.
Alt F8번을 누르면 어떤 매크로가 현재 작업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매크로 기록하는 거는 우리가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직접 눌러야 되고요.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의 목록이 쫙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목록을 가지고 기록을 하던 거기 있는 목록을 가지고 실행을 하던 하는 거죠. 새로운 매크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실행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근데 Alt F8번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아니다. 매크로 목록 상자다. 일반 매크로 상자라 그래. 매크로 상자. 예. 첨조 나왔네요. 첨조에 나타난 이름은 같은 통합문서, 하나의 통합문서 내에 시트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한 번밖에는 못 쓴다. 통합문서가 다르면 이름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죠. 통합문서가 3개면 똑같은 이름이 3번 나올 수 있겠지만 같은 통합문서 내에서는 시트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이름은 한 번밖에는 할 수가 없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A의 첫 번째 셀이 뭐다, A의 두 번째 셀이 뭐다 라고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A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범위 1, B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범위 2 라고 이름을 정해 놨어요. 그런데 범위 1에는 2개가 들어있고 범위 2에도 2개가 들어있잖아요. 2개씩. 그러니까 카운트 개수를 세라 그러면 4개가 있고 범위 1과 범위 2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범위 1과 범위 2를 더하라 그러면, 직접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그러면 그 중에 앞에 것끼리만 더해줘요.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10이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앞에 있는 것만 더해줘요. 범위 1에 해당하는 것들의 개수를 세라라든지 합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범위 1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래요. 범위 1에 있는 값을 더하래요. 그러면 범위 1에 데이터가 2개가 더 있는데 뭐를 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세 번째는 틀린 겁니다. 함수 안에 범위가 들어가면 오로지 다 개수를 인식하고 계산을 처리해 줍니다만, 범위만 가지고 작업하면 당연히 범위 이름이 하나의 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주면은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의 셀을 범위로 정했잖아요. 범위 이름으로. 그때는 첫 번째 것만 계산해 준다. 38번 워크시트 셀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실수인 경우,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게 실수란 얘기인데, 실수든 정수든 간에 일식 차이가 나죠. 일식.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일식, 소수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숫자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이상에 있는 일식, 일이. 예. 자, 요 문제 볼게요. 이어먼스, 이데이트. 이데이트가 지금 3번 나왔어요. 이데이트 자세히 보실래요? 2015년 3월 20일에 컴마 3이라고 했어요. 3개월 후 6월 20일. 2015년 3월 20일에 대한 3개월 전 12월 20일. 2번이 맞으면 3번, 4번도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데이트 1번에 2015년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 20일이잖아요. 근데 앞에 먼스 함수 썼으니까 5월 맞네. 자, 이어 먼스는 뭐냐면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 20일인데 그거는 이데이트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건 이데이트잖아요. 이어 먼스는 엔드 오브 먼스라 그래서 5월 20일이 아니라 5월 31일, 그 달의 마지막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어 먼스입니다.
다음 달 말일날 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다음 달 말일날 내세요. 그럼 지금 달에다가 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다음 달 말일이 되는 거야. 이어먼스.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 실기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실기 점수에는 실기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필기에서 나오는 거죠. 매크로 사용하는 설명. 매크로의 보안 설정이 기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거 거부하죠? 대신에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고요. 네 가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뭐였죠? 권장하지 않음. 위험함으로 권장하지 않음. 긴 거 있었어요. 그렇죠? 예. 모든 매크로 허용을 하는데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